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사절시조 한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절시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하는 시대가 언제다? 조선 후기다. 평미문학이었다 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평시조에 비해서 많아져 있다, 길이가 늘어나 있다, 길어져 있다, 장형화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장형화, 길 장자겠지? 형태가 길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특징들 기억하시고요. 자, 본문 구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전반적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보시죠.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자, 던다는요 의문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화자의 상황이 먼저 초장에서, 앞부분에서 우리 항상 상황이 뭐야 이거부터 질문해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찌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그랬으니까, 아, 누군가 내 옆에 없구나, 화자에게 지금 사랑하는 님이 옆에 없구나 라는 상황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못 오던가가 반복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이 됐죠. 반복해서 어떤 정서를 드러냈냐,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반복을 했구나. 어찌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는 거야, 너 왜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니 했을 때, 이게 자꾸 반복할 때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 어떤 감정? 아, 오지 않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원망스러워, 이런 원망의 정서가 느껴진다. 혹은 여러분 그냥 궁금증, 도대체 왜 오지 않고 있는지 궁금증을 드러내는 걸로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니은다는 여러분 뭐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의문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잖니. 그래서 의문형 종결어미의 성격이다라는 거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의문형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찌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든가, 왜 안 오니, 무슨 일로 안 오니,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중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간 단락이죠.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성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자, 이렇게 성이 있고, 무쇠로 돼 있는 성이야. 무쇠로 된 성. 아주 무쇠라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돼요? 아주 강하고 단단하고 절대로 뭔가 이렇게 꺾거나 깨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게 느껴지시죠? 그런 무쇠의 성이 있고, 성 안에 또 담이 있어. 성 안에 담장이 있고, 이 담 안에 집이 하나가 있어. 담 안에. 담 안에 집이 있고, 집 안에 뒤주는 여러분 이렇게 쌀을 담는 통이었잖아. 뒤주가 있고, 뒤주 안엔 또 괴가 있어. 괴는 작은 상자지. 그 안에 너를 꽁꽁 묶어서 넣고, 쌍배못, 외골새, 금거북, 자물쇠, 뭐야? 이 괴를, 이 괴를 잠근 거지. 예, 잠가가지고. 쌍배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쌍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뭐죠? 자물쇠, 열쇠, 고리 구성 요소들인 거야. 구성 성분. 이런 것들로 꼭꼭 잠가 뒀느냐. 너 지금 이 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괴를 누군가가 밖에서 진짜 뭐 수갑을 채우듯이 그렇게 꽁꽁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는 다 뭐야? 상상인 거지. 도대체 왜 안 오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그런데 네가 그런 상황인 거니?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들 먼저 봅시다. 연쇄법 쓰였다고 정리했습니다. 연쇄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앞에 끝말, 앞문장의 끝말을 뒷문장에서 이어받는 거야. 자, 가장 대표적인 연쇄법,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 앞문장의 마지막을 두 번째 문장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 구를 세 번째 문장에서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슬처럼 엮어주는 그런 표현 기법을 우리가 연쇄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연쇄법의 노래가 있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노래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두 번째 구는
빨가면 사가. 어떻게 했어? 앞에 문장의 제일 마지막을 뒤에 문장에서 이렇게 단어를 반복해서 사슬 엮듯이 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구가 시작이 돼. 빨가면 사과. 이렇게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 사과 다시 이어줘야지. 사과는 맛있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연쇄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 어디에 연쇄법이 쓰여 있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쓰였어요? 찾았어요? 선생님이랑 볼까요? 선생님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 거랑 선생님이 한 게 맞는지 요 매칭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성을 쌓았잖아. 성, 이어붙였죠. 또 담 쌓잖아. 담, 이어붙이잖아. 보여요? 집을 졌어?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와? 집 나오잖아. 뒤주? 뒤주 뭐랄까? 별표. 뒤주. 요렇게. 계속 연결하면서 구가 이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연쇄법이 쓰였다. 그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점강법. 점강법은 의미가 점점 심화되는 거기 때문에 점층법이라고 사실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 점강은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점점 범위가 좁아지는 걸 말해.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뒤주 안에 궤 해가지고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점강법이 쓰였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과장법. 아무렴 어떤 님이 나한테 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지금처럼 무슨 요따만한 상자 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이 상자를 꽁꽁 동여 맺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그래서 과장법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모두 쓰였어. 유사한 문장 구조도 반복됐네 뭐. 그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어때? 문장 구조 비슷한 거 보이시죠? 뭐뭐 안에 뭐 하고 뭐뭐 안에 뭐 하고 뭐뭐 안에 뭐 하고 이런 문장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구법 확인까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을 중장이 사용을 해서 이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님이 부재하는 현실, 이별했는데 버려진 것만 같은 그 현실을 부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니까 너무 과장되어 있고 세상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냔 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의 부정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그 화자가 별로 슬퍼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평면문학에서는요,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인데 님이 나에게로 오지 않고 내가 버려졌으니까 비극적인 거 맞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막 너무 장황하게 수다스럽게 말하고 과장되게 말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웃음으로 승화시킨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표현합니다. 다시 뭐라고? 상황이 비극적인데 이 비극적인 상황을 너무 수다스럽고 장황하게 말하느라고 되게 우스꽝스러워지는 그런 묘사의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평민문학의 주된 미의식 어떤 미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느냐? 해학미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로 사설시조의 중장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평시조에 비해서 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특징이 중장 부분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 라고 얘기했었잖아 사설시조가. 근데 그 중장 부분이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수다스럽고 장황해졌단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드러내는데 평민들이 조선 후기에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 맨날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 가난하고 맨날 갑질 당하고 뭐 노동하느라 힘들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적인 상황마저도 수다스럽고 장황하게 웃음으로 승화시켜내는
해양미가 드러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러 번 반복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기억하고 가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네, 일과 같은 부분은 여러분 선생님이 좀 여기 좀 놓쳤네. 요런 부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어이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니?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직설적인 말투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보통은 시는 문학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함축이 강한 게 시의 특징이야. 함축. 함축이 강하다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이렇게 안에 감추고 있을 때 우리가 머금을 함자를 써가지고 함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함축적인 시어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게 안 보이는 건 시적인 느낌을 안 주게 된다. 다시 말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시적인 느낌이 안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또한 뭐다? 평민문학의 아주 솔직함. 뭔가 의미를 감추고 이런 거 안 해. 대놓고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종장입니다. 마무리.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 30날에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단 말인가. 역시 음보도 깨지고 구수도 늘어나 있구나. 종장에서도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시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사설시조 같은 경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공통점 3장,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공통점일 거고요. 그리고 한 해도 종장, 첫 구절, 세 글자, 3음절, 한 해도 세 글자지. 요 세 글자라는 거, 요것만 공통점이구나. 그지? 육구, 길이 다 깨졌고, 길이 엄청 길어져 있고, 중장, 종장이 다 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음보도 잘 안 나와. 네 개의 마디로 끊어 읽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져나가고 3장과 종장 첫 구절 3음절 요거 두 가지만 공통적으로 평시조와 공통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것도 여러분 형식적인 특징으로 기억하고 가시고요. 한 해는 12달이지. 한 달은 30일이고. 그러면 여러분 30일이 12개나 있잖아.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단 말이냐. 야, 이 나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종장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원망, 야속함. 그러면서도 너무 보고 싶어. 그리워. 왜 안 와? 기다림, 책망. 이런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면서 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르 사설시조라는 말씀 드렸고요. 조선 후기 평민문학이고 요 평민문학의 주된 미의식 여러분 주된 미의식을 얘기해라. 그러면 희극미야. 희극미 코미디 기본적으로 웃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해양미와 골개미가 있는데 해양미는 아까 얘기했죠.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풀어낼 때 그냥 재미있는 웃음을 줄 때 해양미, 골개미는 기득권을 추락시켜서 웃음 속에 비판, 조롱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드러낼 때 우리가 그걸 또 골개미라고 얘기해요. 둘 다 희극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코미디. 기본적으로 즐겁고 웃기는 거지. 웃기는 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가 드러났다? 골개미 아니고 해양미가 드러났다. 라는 것까지 정리 완벽하게 하고 가십니다. 운율을 드러내는 방법 여러분 비슷한 문장 못 오던가 반복됐고요. 요거는 억구의 반복이라고 해도 되겠지.
또 문장 구조, 뭐 안에 뭐 하고 뭐 안에 뭐 하고 우리 아까 중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태어. 우리 이 사설시조에는 특히 평면문학에 평면문학의 사설시조뿐만 아니라 뭐 판소리라든지 또 가명극이라든지 이런 평면문학 속에는 이런 음성상징어들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이 음성상징어가 뭘 주니까 여러분? 운율을 형성하기 반복이 되니까 꼭꼭 이렇게 반복되잖아. 뭐 멍멍 반복되고 그럼 반복은 뭘 만들어내? 운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운율을 형성하고 또 멍멍 하는 순간 어떤 느낌? 현장감. 생생한 느낌을 주죠. 이런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 평민문학에서.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음성상징어를 활용한 게 눈에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운율 만들어내는 방식 세 가지 쓰였다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뭐? 어구의 반복이 있었고 두 번째 뭐 있었어? 유사 문장 구조의 반복 중장에서 여러 개 확인했고요. 그리고 중장에서 꼭꼭이라는 의태어, 네, 음성상징어 세 가지를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쌤이 싹 지우고 본문만 줬을 때 운율이 어떻게 드러났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연세법 중장에서 우리 확인했었잖아요. 효과를 좀 마무리로 정리하고 갑시다. 흥미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니까 어디까지 이어져 가나 궁금해지는 거지. 흥미의 연속성을 유지시킬 때 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 왜? 반복하잖아. 반복은 무슨 효과? 강조의 효과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흥미의 연속성, 읽고 있는 독자의 흥미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가고 싶을 때 연세법이 활용이 되더라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작품 해학적이다, 과장적이다. 정리됐죠. 주제,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움, 또 뭐도 있었어? 원망도 있었어. 책망해도 괜찮겠다. 됐죠. 이런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요. 특징, 연쇄적인 나열이 나타났다.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하는 걸 통해서 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더라.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해학과 가장이 있다라는 거 특징에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작품 구성을 보면 미미달랑 몇 개, 초장, 중장, 종장 3개로 나누어진다. 초장에서는 왜 못 오니? 님이 못 오는 이유에 대해 궁금히 여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고, 중장에서는 님이 못 오는 이유를 화자 나름대로 상상이야, 여러분. 상상하면서 요때 과장과 연세가 드러났다. 여기 주로 또 뭐도 드러났었어? 해양미도 드러나고 있었던 부분이죠. 중장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마무리해서 나를 와서 볼 날이 하루도 없어? 그렇게? 라는 원망,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표현상으로는요. 성, 담, 집, 뒤주, 괴, 외걸세, 자물쇠와 같은 장애물들이지 여러분. 님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기능. 장애물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죠. 요 마이너스의 장애물들을 나열해서 굉장히 재치있게 해양미 넘치게 표현하고 있는 이별 노래인데 이별 노래에 답지 않은 해양미가 드러나고 있는 역시 조선 후기의 사서시조구나 굉장히 참신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죠. 네, 그런 작품 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잘 정리하고 가십시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